네, 구독자 여러분들의 요청이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테타 채널입니다. 이 차량 설정 화면에 여러가지 기능들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기능들을 예전 모델 S 리뷰할 때 알려드렸기 때문에 모델 3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할 생각을 하진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를 모델 3부터 접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물론 알고 있는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하나하나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키 컨트롤은 가장 자주 쓰는 메뉴들을 모아놓은 화면입니다. 실외 조명을 오토로 놓을 것인지, 헤드라이트를 켤 것인지,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끄고 차폭등이나 테일라이트, 또 뭐 번호판 램프 이런 것만 켤 것인지, 아니면 모두 다 끌 것인지, 이걸 세팅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통은 그냥 오토로 두시고 아무것도 안 만지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간혹 어떤 경우에 야간에 주차를 해놓고 차 안에 앉아 계실 때가 있잖아요. 야간에는 차량을 주차 모드에 두고 있어도 이 라이트가 꺼지질 않습니다. 오토에 놓고 있으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주차 중에 상대방 맞은편에 운전자분에게 민폐를 끼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는 라이트를 수동으로 이렇게 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동으로 껐더라도 차량을 다시 드라이브 모드에 두게 되면 자동으로 오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껐다 그래서 차량을 출발할 때 다시 오토로 눌러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사실 주차 중이라고 하더라도 충전 중일 때는 라이트를 별도로 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충전 포트가 열리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외부 라이트가 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냥 충전 화면을 열고 충전 포트를 열어서 라이트를 끄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을 다시 D 모드에 두고 차량을 출발하게 되면 자동으로 오토로 세팅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키 컨트롤 메뉴 중에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는 화면이 있는데요. 이 왼쪽 조그 다이얼을 돌려서 위아래로 밀면 각도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고요. 왼쪽, 오른쪽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고, 우측 미러도 마찬가지로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미러 각도 자동 조절은 후진할 때 미러를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낮출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미러 각도 자동 조절을 끄고 후진으로 바꿔도 미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러 각도 자동 조절을 켜면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라이브 모드에 두면 미러가 다시 올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후진할 때 후륜 쪽 바닥 쪽을 미러를 통해서 보고 싶으신 분은 미러 각도 자동 조절을 켜면 되고요. 그걸 쓰지 않는 분이라면 끄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러 자동 접힘은 차에서 내려서 차량 문이 잠겼을 때 미러가 자동으로 접힐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미러 자동 접힘을 끄고 차에서 내려보겠습니다. 네, 차에서 멀어지니까 차 문이 잠겼는데요. 미러는 접히지 않고 차 문만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미러 자동 접힘을 켜고 차에서 멀어져 보겠습니다. 네, 미러가 접히는 걸 보실 수 있죠. 차 문을 열면 자동으로 다시 펴지죠. 자, 다음은 스티어링 휠입니다. 운전대 위치를 운전자 본인의 몸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 조그 다이얼 아래쪽으로 돌리면 아래로 내려오고요, 위쪽으로 돌리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대가 운전자 몸쪽으로 더 나오게 하려면 왼쪽으로 밀면 되고요, 들어가게 하려면 오른쪽으로 밀면 되겠습니다. 보통 똑바로 앉아서 이 운전대에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팔이 약간 접히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운전자 본인의 몸에 가장 알맞은 편한 그런 위치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기는 뭐 미러를 접고 펴고, 예전에 음성 메뉴를 이용한 차량 컨트롤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운전 중에 주차를 하다가 미러를 접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 번 터치하고 2번 터치해서 미러를 접으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 접어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위치에서 항상 미러 접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간혹 어떤 경우에는 항상 주차하는 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주차하는 자리에 갔을 때 자동으로 미러를 접게 해주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차고를 별도로 갖고 있다거나 고정적인 주차 위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위치에서 항상 미러 접기를 켜놓으시면 더 편하게 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위치에서 항상 미러 접기를 켜고요. 이렇게 되면 이 위치에서 미러가 자동 접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여기에 뜹니다. 지금 위치를 보시면 이 정도 위치잖아요. 이 위치를 기억했다가 한번 이 위치에 다시 왔을 때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서 아까 그 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아직 이 위치까지는 안 갔는데요. 약 한 10m 반경에 오니까 미러가 자동으로 접혔습니다. 이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네, 제가 사이드 미러를 펴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위치를 벗어나니까 또 사이드 미러를 자동으로 펴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는 혹시 접어놓고 주행을 하시더라도요,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36인데요 40, 50, 네, 50이 되면 정확하게 미러가 다시 펴집니다. 네, 다음으로 창문 잠금은, 이 창문 잠금을 켜게 되면 뒤쪽에 차량 창문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운전석에서는 네, 내리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린이 등이 탑승했을 때 마음대로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려면 이 창문 잠금을 켜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밝기는 말 그대로 스크린 밝기를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그냥 오토로 두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때그때마다의 차량 주변 빛의 밝기를 센서가 측정해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만큼이라고 정확하게 세팅된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그리고 글로우박스는 글로우박스에 물리적인 버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메뉴를 선택해도 항상 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해서 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 터치, 두 번 터치 만에 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차라리 음성 명령을 쓰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브박스 열어. 네, 여기까지 해서 키 컨트롤 메뉴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고요. 다음은 라이트. 라이트는 아까 키 컨트롤에 있었던 이게 똑같이 여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실내등 오토에 두게 되면 주행을 하고 나서 주차 모드에 들어왔을 때 실내등이 켜지게 됩니다. 네, 주차 모드로 변경을 하니까 실내 라이트가 켜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두면 실내 조명이 꺼집니다. 주차 모드에서도 실내등 켜지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끄시면 됩니다. 주차 모드에 두어도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뭔가를 할 때 실내등을 전체를 다 켜고 싶다 그럴 때는 ON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실내등이 다 켜집니다. 물론 이 조명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컨트롤 하려면 이렇게 눌러주면 하나씩 끌 수도 있습니다. 뒷자리도 하나씩 눌러서 끌 수가 있고요. 전체 다 끌려면 오프를 누르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 오토 하이빔입니다. 오토 하이빔은 일단 꺼놨을 때는 일반 차량과 똑같이 하이빔을 켜고 끌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낮이기 때문에 라이트가 켜지지 않는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헤드라이트를 한번 켜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차폭등과 하향등이 켜져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네요. 이 레버를 몸 바깥쪽으로 밀게 되면 보시다시피 하이빔이 켜졌다고 표시가 되고요. 하이빔을 해제하려면 몸쪽으로 한번 당기게 되면 하이빔이 꺼지고 일반적인 하향등이 켜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하이빔을 켜고 싶을 때 네, 똑같습니다. 뭐 대부분 이 기능은 성질 났을 때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앞차한테 기분 나쁠 때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눈뽕 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이거 이제 일반적인 차량과 별로 차이가 없고요. 오토 하이빔을 켰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 하이빔을 켜더라도 여기에 하이빔이 켜져 있지 않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향등이 켜져 있을 때는 오토 하이빔을 켜나 끄나 똑같고요. 이제 이 레버를 몸 바깥쪽으로 밀어서 하이빔을 켰을 때, 이때부터는 여기에 상향등 표시가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 켜지진 않았고 A 오토 표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앞에 빛이 밝기 때문에 앞에 차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향등을 켜지 않은 거고요. 지금 이제 낮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간에 앞쪽에 차량이 없고 어둡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가 상향등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차량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상향등이 꺼지게 되면서 이거 똑같이 A로 희미하게 그렇게 표시가 되게 되죠. 물론 오토 하이빔을 켜놓은 상태에서도 상향등을 끄고 싶다면 똑같이 레버를 밀면 됩니다. 다음으로 하차후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쓰질 않는데요. 하차후 헤드라이트를 켜게 되면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좀 어둡잖아요. 그리고 야간에도 그렇고요. 주차를 시키고 차에서 내려서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또 다른 출구 쪽으로 걸어갈 때 너무 어둡잖아요. 그럴 때 차에서 라이트를 켜서 본인이 걸어가는 쪽을 비춰주게 하고 싶으시면 하차후 헤드라이트를 켜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라이트가 꺼지는 게 맞는데요. 지금 하차후 헤드라이트를 켜놨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을 밝혀주고 있고요. 1분 후에 라이트는 꺼집니다. 만약에 그 전에라도 저 라이트를 끄고 싶다면 네, 이렇게 차 문을 수동으로 잠궈주면 라이트도 꺼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스티어링 휠 라이트입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스티어링 휠 위에 이 양쪽 화살표 있습니다. 이쪽에 불이 들어와요, 희미하게. 그래서 이걸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굳이 그냥 켜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그걸 굳이 끌 사람이 있을까요? 다음은 잠금 장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잠금 장치는 말 그대로 카드키, 또 전화기를 이용한 폰키, 또 키팝을 별도로 구매하신 분들은 키팝, 이렇게 세 가지의 잠금 장치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예전에 제가 모델 3 리뷰하면서 한번 키를 어떻게 등록하고 해제하는지 한번 알려드렸으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설명들을 예전에 모델 S라든가 또 혹은 모델 3에서도 예전에 설명했던 부분이 있다면 관련 영상을 제가 카드 링크를 위쪽에 심어 놓을 테니까요. 그 카드 링크를 눌러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키를 등록하고 해제하는 방법도 저 위쪽을 누르시면 됩니다. 창문 잠금은 아까 키 컨트롤에서 보여드린 거와 똑같고요. 여기를 해제하면 여기서도 해제가 되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 잠금은 뒷자리에 어린이들이 탔을 때 마음대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궈 놓는 기능입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 잠금을 켜놓고 뒷좌석 도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열리죠? 네, 열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눌러서 탈 수는 있는데 안에서 눌러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가지 못하겠는데요. 이쪽도 안 열립니다. 이거 어떡하죠? 앞좌석으로 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어린이 보호 잠금을 끄고 이제 열리죠. 다음은 디스플레이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주간, 야간, 오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사실 오토에 그냥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주간이니까 이렇게 하얀색 바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야간에 두면 눈부심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델 S나 X는 야간 모드에 그냥 두고 다니거든요. 주간에도. 그게 더 눈에 편하더라고요. 근데 모델 3는 이게 너무 까맣게 되다 보니까 좀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토에 두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녁에 좀 어두워지게 되면 자동으로 아까처럼 이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아까 키 컨트롤에서 이것과 똑같은 메뉴입니다. 스크린 클리닝 모드, 지금도 제가 보니까 그 지문이 많이 묻어 있는데 청소를 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 부드러운 모니터 및 디스플레이용 천으로 터치스크린을 청소하십시오. 세척제나 물티슈 또는 정전기를 일으키는 마른 소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 방금 물티슈로 닦았는데 물티슈 쓰지 말라는데요.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여기 길게 눌러 종료 있잖아요. 3초, 2초, 1초 길게 누르면 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얼마 전에 펌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생겼는데요. 지금 한국어인데 다른 영어라든가 뭐 다른 외국어로 메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걸 뭐 바꿀 분들은 없으시겠죠.
시간 형식을 12시간 형식으로 할 것인지 24시간 형식으로 할 것인지 24시간으로 하니까 17시 41분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네요. 에너지 디스플레이를 에너지 단위로 할 것인지 거리 단위로 할 것인지 지금 배터리가 44% 남았는데요. 거리 단위로 바꾸면 165km 남은 걸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퍼센트로 나오는 게 더 편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사실 44%, 43% 딱 1% 차이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표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리 단위로 하면 165km, 164km 이렇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킬로미터 단위로 나오게 되면 지금 내 배터리 전체 배터리 중에 얼마 정도 남아있지? 이걸 직관적으로 알긴 좀 사실 힘듭니다. 물론 여기 그림을 보고 뭐 절반보다 좀 덜 남았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겠네요. 거리 단위도 킬로미터인데 마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를 지금 102마일이잖아요. 킬로미터로 하면 165km고 제한 속도도 19마일로 바뀌게 되는군요. 온도 단위도 하시로 할 것인지 섭씨로 할 것인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도 바 단위를 사용할 것인지 PSI 단위를 사용할 것인지 보통 PSI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주행 모드입니다. 주행 모드에 사실 중요한 설정들이 좀 많이 들어있긴 한데요. 제일 먼저 가속, 컴포트와 표준이 있습니다. 이 컴포트와 표준의 차이는 예전에 제가 모델 S 리뷰에서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에 카드 키를 눌러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모델 S나 모델 3나 거의 비슷한 기능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셔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컴포트로 두게 되면 엑셀을 밟았을 때 차량이 가속되는 정도를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회생제동이 있는 전기차를 운행하게 되면 멀미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예민한 분들을 뒷좌석에 태운다거나 하실 때는 컴포트 모드에 두고 운전을 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속이 좀 잘 안 되니까 답답할 수는 있죠. 저는 항상 표준에 놓고 습니다. 그냥 표준에 놓고 운전을 하셔도 회생제동 운전에 많이 익숙해지게 되시면 엑셀 컨트롤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스킬을 좀 쌓으시게 되면 멀미 나거나 그런 일은 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티어링 모드. 컴포트에 두게 되면 가장 힘을 덜 들이고도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릴 수가 있고요. 표준에 두게 되면 약간 뻑뻑해집니다. 스포츠 모드에 두면 더 그렇고요. 지금 속도가 안 났기 때문에 사실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고속에서 스티어링 휠을 좀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시려면 스포츠 모드에 두시는 게 좋고요. 저속에서 주차를 한다던가 할 때 너무 운전대 돌리기 힘드시다면 컴포트 모드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생제동, 낮음과 표준이 있는데 아까 이 가속 모드 설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회생제동도 표준에 두시면은 회생제동의 정도가 최대로 세팅이 되는데 낮음에 두게 되면 회생제동이 좀 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관련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그냥 표준에 두시고 회생제동 운전을 익히시는 게 연비 향상에도 더 도움이 되고요. 낮음에 두게 되면 회생제동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에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동력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왜냐면 회생제동을 표준에 두게 되면 일단 엑셀에서 발을 뗄 때부터 제동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중으로 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게 제동이 가능하지만 회생제동을 낮음으로 두게 되면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제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급할 때 차량을 급하게 정지시킬 때 표준에 두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준에 두게 되면 엑셀에서 힘을 조금만 빼도 차가 울컥거리기 때문에 동승자분들이 멀미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엑셀 컨트롤 하는 방법을 좀 더 잘 익히셔가지고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시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정지 모드인데요. 이 주차 모드에 두었을 때만 이 메뉴는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모델 3 초반 리뷰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롤 모드, 크림 모드별로 해서 경사로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세부적인 리뷰가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드 모드에 두고 다니시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다음은 슬립 스타트가 있습니다. 슬립 스타트는 보통은 항상 꺼놓으셔야 돼요. 이걸 켜시면 안 됩니다. 이걸 켠다는 얘기는 트랙션 슬립 스타트가 활성화되면서 이 TC
안 된다고 나오는데요. 이 TC가 뭐냐면 트랙션 컨트롤입니다. 슬립 스타트를 켠다는 얘기는 트랙션 컨트롤을 끈다는 얘기와 똑같고요. 슬립 스타트를 끄는 거는 트랙션 컨트롤을 켜는 것과 똑같습니다. 트랙션 컨트롤은 말 그대로 차가 빙판이나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 휠의 토크를 일정하게 조절해서 슬립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차량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전에 제가 빙판길에서 풀악셀을 하는 영상도 몇 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련 영상 참고하시고요.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트랙션 컨트롤이 강력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전기 모터에서 즉각적으로 각 휠의 토크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왼쪽 후륜 쪽에 미끄러짐이 발생해서 토크가 현저하게 줄었다 그러면 오른쪽 휠까지 동시에 그 왼쪽 휠의 토크만큼 순간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게 되죠. 트랙션 컨트롤은 안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항상 켜놓으셔야 되고요. 켜놓는다는 얘기는 슬립 스타트를 항상 꺼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슬립 스타트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눈, 모래나 진흙에 빠진 차량을 탈출시킬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뒤쪽 왼쪽 바퀴가 흙구덩이에 빠져 있고 오른쪽 바퀴는 흙구덩이가 아닌 정상적인 도로 위에 있다면 트랙션 컨트롤이 켜진 상태, 그러니까 슬립 스타트가 꺼진 상태에서는 엑셀을 밟아도 왼쪽 뒷바퀴가 슬립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른쪽 뒷바퀴까지 토크가 줄어들어서 그 진흙 구덩이에서 차량이 빠져나올 정도의 지면과의 마찰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슬립 스타트를 켜게 되면 트랙션 컨트롤이 꺼지기 때문에 엑셀을 밟은 만큼 토크가 휠에 그대로 가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차량을 진흙 구덩이 같은 데서 탈출시키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잠깐 일시적으로 사용하라는 기능이 바로 슬립 스타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저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슬립 스타트를 켠다고 해서 진흙구덩이에 빠졌을 때 무조건 그렇게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것만 믿지 마시고,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때문에 아주 무겁잖아요, 차가. 그래서 모래사장이라던가 약간의 진흙구덩이만 있어도 차가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아예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잘못해서 모래사장에 들어갔다가 견인차를 불러서 겨우 빠져나오신 분들 경험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슬립 스타트를 쓰긴 해야 되는데 꼭 이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안전 정비 소프트웨어 이쪽은 이 다음 편에서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지면 또 지루하니까요. 다음 2편에서 나머지 설정 메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